2025년 11월 서울 종로구의 한 오래된 단독주택. 60대 중반의 민수는 3년 전 어머니에 이어 지난달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신 후 홀로 빈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88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신 아버지는 평생 과묵하고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민수의 기억 속 아버지는 늘 무표정했고 칭찬 한마디 건네지 않으셨으며 가족들과 밥을 먹을 때도 신문만 보셨던 분이었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자 낡은 옷가지 사이로 작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보자기를 풀었고 그 안에서 누렇게 바랜 통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표지에는 1973년 12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2년 전 민수가 겨우 14살이던 그 해였습니다. 통장을 펼치는 순간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대학 등록금 1973년 12월 15일 5,000원 입금. 당시 5,000원이면 쌀 한 가마니 값이었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는 청계천 공구상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받는 월급이 3만 원이 채 안 되었습니다. 민수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74년 1월 20일 3,000원 입금. 1974년 3월 5일 4,000원 입금. 매달 빠짐없이 때로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돈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70년대 물가를 생각하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통장 안쪽에는 아버지가 빽빽하게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점심 굶고 모은 돈, 버스 대신 걸어서 아낀 돈, 담배 끊고 모은 돈. 아버지는 하루하루 아껴서 모은 돈의 출처까지 꼼꼼히 기록해 두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낡은 옷만 입으셨던 이유를, 외식 한번 하지 않으셨던 이유를, 늘 끼니를 대충 때우셨던 이유를. 1975년 민수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그해 통장에는 유독 입금 횟수가 많았습니다. 2,000원, 1,500원, 3,000원, 때로는 1,000원씩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야근 수당, 일요일 특근, 새벽 하역 일당. 아버지는 밤낮 없이 일하며 돈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주저앉아 통장을 꼭 껴안았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민수는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용돈이 부족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10,000원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아느냐? 내가 뭘 했다고 돈을 달라고 하느냐? 공부나 열심히 해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수는 그날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친구 아버지들은 다들 용돈도 잘 주시고 자상하신데 왜 우리 아버지만 이렇게 매정하신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그날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1977년 7월 28일 10,000원 입금.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 용돈 주지 못해 미안하다. 대신 이 돈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아둔다. 언젠가 이 돈이 너를 대학에 보낼 것이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용돈을 주지 못한 그날, 오히려 더 많은 돈을 통장에 넣으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통장을 넘기며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1978년, 1979년, 1980년. 매해 빠짐없이 돈이 모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 민수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에는 입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2만 원, 3만 원, 때로는 5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1980년 5월 이후의 메모를 보며 민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공장 경비 야간 알바, 새벽 신문 배달, 주말 건설 현장 일용직. 아버지는 낮에는 공구상에서 일하시고 밤에는 경비 일을 하시고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셨던 것입니다. 그 시절 민수는 아버지가 왜 항상 피곤해 보이시는지, 왜 집에 오시면 말 한마디 없이 바로 주무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81년 2월 민수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등록금은 25만 원이었습니다.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라. 은행에서 대출 받아놨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라. 민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81년 2월 25일 30만 원 출금. 민수 대학 등록금. 아버지는 은행 대출이 아니라 7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등록금을 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또다시 1,000원, 2,000원씩 입금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학기 등록금을 위해서였습니다.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아버지는 등록금을 한 번도 늦게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다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친구들 부모님과 민수 아버지의 형편은 달랐습니다. 친구들 아버지는 회사원이거나 사업을 하셨습니다. 반면 민수 아버지는 공구상 점원이셨습니다. 그 적은 월급으로 네 식구를 먹여 살리면서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하려면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통장에는 1980년대 중반의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 아버지의 입금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줄어들었지만 입금 횟수는 더 잦아졌습니다. 500원, 1,000원, 때로는 300원씩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메모를 보니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깡통 주워서 판 돈, 폐지 모아서 판 돈, 빈병 모아서 판 돈. 아버지는 퇴근 후 골목을 돌며 깡통과 폐지를 주우셨던 것입니다. 60평생 한 번도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자존심 강한 아버지가 아들의 학비를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그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3학년 봄 민수는 학과 친구들과 MT를 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놀다가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돈이 떨어졌으니 10만 원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말씀이 없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내일 입금해 주마. 다음 날 정말로 1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친구들과 또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하지만 통장에는 그날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4년 4월 18일 10만 원 출금. 민수 MT 비용. 그리고 바로 다음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부족. 아내 약값 다음 달로 미루기로. 민수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절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오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MT 비용을 주시느라 어머니 약값을 미루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당시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MT에서 돌아와 집에 갔을 때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버지도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셨던 것입니다. 통장을 더 넘기자 1985년의 기록이 나왔습니다. 민수가 대학 4학년이던 해였습니다. 그 해는 유독 입금액이 컸습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퇴직금 절반, 보증금 깎아서 받은 돈, 친구에게 빌린 돈,
1986년 2월 민수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졸업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낡은 양복을 입고 오셨는데 그 양복은 아버지가 20년 전 결혼식 때 입으셨던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때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 부모님은 다들 말끔한 옷을 입고 오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저렇게 낡은 옷을 입고 오셨을까 싶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아버지는 민수의 어깨를 딱 한 번 두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없었고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은 그날의 진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1986년 2월 20일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 졸업식? 13년을 기다렸다. 1973년 겨울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민수를 대학에 보내겠다는 다짐을 지켰다.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다. 민수야,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없었고 격려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늘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1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한 끼를 굶으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깡통을 주우시면서 묵묵히 돈을 모으셨던 것입니다. 민수는 통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1986년 이후에도 기록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수가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아버지는 통장에 돈을 넣고 계셨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꾸준히 모으고 계셨습니다. 1992년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민수 결혼 축의금 500만 원. 친척들한테 모았다고 했지만 사실은 6년 동안 모은 돈.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지가 500만 원을 주시면서 친척들이 모아줬다고 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6년 동안 몰래 모으신 돈이었던 것입니다. 1995년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수 첫째 아이 출산 축하금 200만 원. 작년부터 모은 돈. 손주 얼굴 보는 날을 기다렸다. 아버지는 손주가 태어난다는 소식을 듣고 1년 전부터 돈을 모으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통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2020년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8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의 통장 잔액은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50년 가까이 한 푼, 두 푼 모은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민수와 손주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죽으면 이 통장을 민수에게 전해달라. 그리고 민수에게 말해달라. 아빠는 평생 말이 서툴렀다.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 통장이 아빠의 마음을 대신 전해줄 것이다. 민수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버지가 흘리셨을 땀과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한여름 땡볕 아래서 한겨울 찬바람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며 모으셨을 그 돈들이었습니다. 민수는 다시 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혹시 다른 것도 남아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책장을 뒤지던 민수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1973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73년 12월 15일 첫 번째 일기였습니다. 오늘부터 민수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민수가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부터 대학 걱정을 하는 게 우습지만 우리 형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오늘 5천 원을 입금했다. 10년만 모으면 될까? 1974년 여름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즘 더워서 힘들다. 공구상 창고에 선풍기도 없어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은 냉면을 먹으러 가는데 나는 도시락을 싸왔다. 냉면값 500원이 아깝다. 이 돈이면 민수 공책 2권을 살 수 있다. 1977년 일기는 더 애절했습니다. 오늘 민수가 용돈을 달라고 했다. 친구들과 놀러 가고 싶다고. 주고 싶었다. 얼마나 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줄 수 없었다. 지금 10,000원을 주면 나중에 100만 원이 모자랄 수 있다. 민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너무 미안하다. 1980년 일기장에는 아버지의 고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가 내년에 대학을 간다. 등록금이 20만 원이 넘는다고 한다. 지금까지 100만 원을 모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낮으로 일해도 모자란다. 경비 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 1981년 2월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 등록금을 냈다. 7년 동안 모은 돈을 한꺼번에 냈더니 허전하다. 하지만 기쁘다. 민수가 대학생이 되었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아이다. 내일부터 또 모아야 한다. 4년 동안 8번의 등록금이 더 남았다. 1984년 일기는 민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오늘 민수에게 10만 원을 보냈다. 놀러 가는데 쓴다고 했다. 젊은 시절 한 번은 놀아야 한다. 나는 민수 나이 때 놀아본 적이 없다. 일만 했다. 민수는 달라야 한다. 내가 고생하는 이유는 민수가 나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1986년 졸업식 날 일기를 보며 민수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 민수 졸업식이었다. 13년을 기다렸다. 민수가 학사모를 쓴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옆에 있던 아내도 울고 있었다. 나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배웠다. 집에 와서 혼자 울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한 줄 한 줄에 배어 있었습니다. 1992년 민수 결혼식 날 일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결혼했다. 민수 신부가 참 예쁘고 착해 보인다. 민수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축의금 500만 원을 줬다. 6년 동안 모은 돈인데 모자라는 것 같아 미안하다. 1995년 손주 출산날 일기는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손주가 태어났다. 민수가 전화로 알려줬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다. 나도 떨렸다. 빨리 보고 싶다. 200만 원을 준비해뒀다. 손주 첫 선물이다. 손주 얼굴을 보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길 기다렸단다. 2000년대 일기에는 나이 든 아버지의 쓸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즘 민수가 바빠서 자주 못 온다. 이해한다. 민수도 가장이니까. 나도 젊었을 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일하느라 바빴다. 지금 생각하면 후회된다. 민수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2010년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가 아내 생신 때문에 왔다. 한 달 만이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이 보였다. 민수도 이제 50이 넘었다. 세월이 빠르다. 민수에게 고생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평생 그랬다.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했다. 2015년 일기는 더 짧아졌습니다. 글씨도 떨렸습니다. 요즘 손이 떨려서 글쓰기가 힘들다. 나이를 먹으니 모든 게 힘들다. 민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건강하게 살다가
조용히 가고 싶다. 민수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다. 2018년 일기에는 어머니 돌아가신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55년을 함께 살았다. 이제 혼자 남았다. 너무 외롭다. 민수가 같이 살자고 했는데 거절했다. 민수 가족에게 부담이 될까봐.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은 무섭다. 혼자 사는 게. 마지막 일기는 2020년 12월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었습니다. 나도 이제 85세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평생 말을 아끼고 살았더니 이제 와서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일기 마지막 장에는 긴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빠가 평생 하지 못한 말을 이제라도 하려고 한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는 내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한 번 주지 못했다. 하지만 알아다오. 아빠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아빠는 내 행복만을 바랐다. 내가 웃으면 아빠도 행복했고, 내가 울면 아빠 가슴도 찢어졌다. 다만 표현을 못했을 뿐이다. 아빠 세대는 그렇게 배웠다. 남자는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대학에 갈 때 아빠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생이 나왔으니까. 내가 졸업장을 받을 때 아빠는 울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결혼할 때도 그랬다. 기쁘면서도 슬펐다. 내 품을 떠나는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아빠가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는 또 다른 기쁨이었다. 내 피를 이어받은 아이들이 또 태어났구나.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까? 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많이 보지 못하고 가는 것 같다. 민수야, 아빠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다. 너와 단둘이 여행을 가는 것. 온천에 가서 함께 목욕하고 저녁에는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 하지만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아빠가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미안하다. 통장을 보았을 것이다. 아빠가 50년 가까이 모은 돈이다. 많지는 않지만 너와 손주들을 위해 쓰렴. 이 돈에는 아빠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랑이 담겨 있다. 민수야, 아빠를 용서해다오. 냉정한 아버지였던 것을, 포옹 한 번 해주지 못한 것을, 사랑한다는 말 한 번 하지 못한 것을. 아빠는 정말 서툴렀다. 하지만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민수야, 너는 아빠의 자랑이다.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줘서 고맙다. 내가 아빠의 아들이어서 아빠는 행복했다. 이제 아빠는 간다. 먼저 간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너라는 아들을 두었으니까 건강하게 살아라. 손주들 잘 키워라. 그리고 가끔 아빠를 생각해다오. 사랑한다, 민수야. 평생 한 번도 말하지 못했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아빠의 아들이 되어줘서 고마웠다. 편지 끝에는 아버지의 서명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아버지 씀. 민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뚝뚝하지만 따뜻했던 그 목소리가.
차갑지만 사랑이 담겨 있던 그 목소리가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없이 사랑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포옹 대신 땀으로, 칭찬 대신 희생으로, 다정한 말 대신 묵묵한 헌신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그날 밤 민수는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통장과 일기장과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사랑을 몰라봐서 미안합니다. 일주일 후 민수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민수는 그들 앞에 통장과 일기장을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50년 전부터 시작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히 민수의 큰아들은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외로우셨을 거라고 민수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셨단다. 너희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통장에도 너희 이름으로 돈을 따로 모아두셨어. 너희 미래를 위해서. 그날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겠다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겠다고, 자식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25년 12월 민수는 아버지의 통장을 은행에 가져갔습니다. 52년 된 통장이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통장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통장에 자신이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위해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손주들을 위해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장 첫 페이지에 민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2월 7일 10만 원 입금.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이 돈에는 증조 할아버지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민수는 매달 통장에 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리고 통장에 메모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큰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 자랑스럽다. 작은 손주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전화했다.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날 민수의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점심을 왜 안 드세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란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점심값을 아껴서 손주들 통장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화려한 표현이 아니라 묵묵한 헌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사랑은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묵묵히 땀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손주를 위해 말없이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언젠가는 전해지기를 바라며 민수는 매일 밤 아버지 영정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감춰두셨던 그 마음을.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낡은 통장 한 권. 그 안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땀과 눈물과 사랑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